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5도, 전주와 익산 34도 등 32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정읍과 부안, 고창 등 서해안에는 오후에 최고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신설을 놓고 전북의 정당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45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의원은 모두 8명으로 국민의당 7명과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둘로 나뉘어 앞으로 내국인 카지노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의 화학사고에 대비해 세워진 익산 화학재난방재센터가 훈련 중에 중요 부품을 분실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열흘 넘게 도내 화학사고 대응태세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화학방재 차량이 화학가스 누출 사고 현장에 하얀 거품을 연신 쏟아냅니다. 계면 활성제로 만든 거품은 화학가스를 막에 가도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익산 화학재난방재센터가 지난 4일 훈련 중에 이 같은 거품을 만들어내는 중요 부품을 분실했습니다. 방재 차량의 호스에 연결되는 이 부품이 없으면 첨단 방재 차량도 제대로 진압 작전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익산 화학재난방재센터는 급한 대로 소방서 화재 진압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군색한 답변입니다. 파이프가 없으면은 세밀한 방제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방제는 어렵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화학사고 대응할 때 이제 소방서에서 하니까 우리가 다른 그 호스를 소방서 차에 연결을 해서 방수를 하면 되는 거죠. 익산 화학방재센터는 중요 부품을 분실한 지 열흘이 다 돼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 정도로 장비 관리에 허술했습니다. 뒤늦게 익산 시내 곳곳에 전단지를 붙여 사리금까지 내걸고 회수에 나서는 총국을 벌이고 울산 화학재난방재센터를 통해 급히 관련 부품을 조달했습니다. 동일한 무인방수 파괴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제작을 의뢰한 거죠. 중요 부품이 없었던 열흘가량은 재난 대응 태세에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 있던 셈입니다. 나사 풀린 익산 화학재난방재센터에 전주와 군산, 익산의 공단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144명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40%가량 늘었습니다. 또 폭염으로 폐사에 신고된 가축은 122만 마리로 이 가운데 닭이 117만 마리, 오리 2만 8천 마리, 돼지 2,200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건강과 축사시설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한 실사단의 현지 실사가 이어졌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선보인 최첨단 야영장과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한 에너지파크는 실사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활한 새만금 간척지 위에 2023년 잼버리 후보 지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명이 야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텐트와 그늘막, 화장실을 갖췄습니다. 이런 야영장 세트를 1,200개가량 더 만들어 5만 명의 전 세계 청소년들을 이곳 새만금에 수용할 예정입니다. 워낙 넓고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풀도 자라고 염분도 거의 다 빠져간 것 같고 야영지로는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첨단 야영장에서는 무료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어를 비롯한 5개 국어가 지원돼 잼버리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파크에서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합니다. 손으로 모래를 건드리면 화산 폭발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경처럼 최첨단 장비를 끼면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쟁 상대인 폴란드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IT 강국 한국만의 자랑입니다. I see possibilities with this technology, with the faster connection and with all this, to really make it possible to share your Jamboree with your family, with your friends at home, and with your grandmother and so on. And I think that it's really great opportunity. 2023년 잼버리 개최지는 내년 8월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163개 국가의 투표로 확정됩니다. 폴란드는 40개 나라의 유럽, 한국 새만금은 아시아 23개 국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39개 국가의 아프리카 표를 누가 가져오느냐에 따라 개최지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기 침체와 수준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대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SOC에 대한 국가 예산이 축소돼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며 새만금 사업 남북 이축 도로공사 발주 시 도내 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을 주고 지역업체의 50% 이상 하도급을 의무화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청했습니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도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설비기계 등 10개 단체에 13,000여 개 업체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논과 밭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화재 예방 조례 일부가 개정돼 내년부터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논과 밭을 태우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에 신고하면 소방서 관계자가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논과 밭을 태우는 게 가능합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교내 100일장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4년에 열린 교내 100일장 대회의 운문 분야 채점표를 조작해 1등을 6등으로, 5등을 7등으로 순위를 바꾸는 등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읍시와 축산단체가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으로 정읍 한우 농가의 피해가 연간 61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김영란법의 음식물 기준을 5만 원, 선물 기준을 1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무주 반딧불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무주 예천문화관과 남대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반딧불 축제 20년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와 반딧불이 신비 탐사,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 섭다리 밟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익산시가 생태계 복원과 어족 자원 조성을 위해 함열천에 미꾸라지 치어 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미꾸라지 치어는 전북수산기술연구소에서 인공 부화한 것으로 익산시는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붕어와 참개 등 토종 어류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삼동 군놀이 행사가 남원시 보절면 괴양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음력 7월 백중에 열리는 삼동 군놀이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민속놀이로 고려 말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